안녕하세요. 뉴스반장입니다. 대통령을 억울한 죽음으로 몰고 간 정치 검사가 검사 정권의 뒷배를 또 날뛰는 행동이라고 봅니다. 노무현 대통령을 2번 죽이는 것이고요. 정치 검사의 일방적 주장일 뿐이다. 문재인 정부 당시 미국으로 도주했던 고 노무현 대통령 논두렁 시계 사건 조작의 주역 이인규 전 대검찰청 중앙수사부장이 돌아왔습니다. 자신의 후배인 윤석열 대통령이 집권하니 기고만장한 탓일까요? 느닷없이 등장해 출간을 앞두고 있는 자신의 책파리에 나섰는데요. 이참에 한몫 잡아보고 싶은 모양입니다. 그는 말도 안 되는 궤변을 늘어놓으며 노 전 대통령이 뇌물을 받은 혐의는 사실이라고 주장하기 시작했는데요. 미국에 도피해 있으면서 모아둔 돈이 다 떨어진 걸까요? 온갖 어그로를 끌며 책파리를 시작했습니다. 추악한 몰골의 검사 때 그 버릇은 아직까지 버리지 못한 듯합니다. 그런데 왜 지금 그것도 고 노무현 대통령을 저격하고 나선 걸까요? 정치검사들에게는 우연 따위는 존재하지 않습니다. 누가, 왜, 지금 이인규 부장을 시켜 이런 책을 출판하게 한 걸까요? 마치 또 짜고 치는 듯한 정치검사들의 움직임이 예사롭지 않습니다. 이인규 전 중수부장, 부끄러움이 무엇인지는 압니까? 이인규 전 대검찰청 중앙수사부장이 회고록을 통해 고 노무현 전 대통령과 문재인 전 대통령의 명예를 훼손하는 망언을 쏟아내고 있습니다.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미국으로 도망치듯 출국했던 사람이 이인규 전 중수부장입니다. 검찰 후배인 윤석열 대통령이 집권하자 이제 내 세상이 돌아왔다고 외치고 싶은 것입니까? 이인규 전 중수부장은 노무현 대통령 수사팀으로서 언론에 피사실을 흘려대며 고인을 죽음으로 몰아간 장본인입니다. 자신의 잘못을 고인에게 떠넘긴다고 해서 고인에 대한 표적, 기획 수사가 정당화되지 않고 그 책임도 지워지지 않습니다. 검사 시절 즐겨하던 대로 언론 플레이라도 하려는 것입니까? 확인할 수 없는 일방적 주장으로 항변할 수 없는 고인을 엿보이는 것은 부끄러움을 아는 사람이라면 도저히 할 수 없는 일입니다. 이인규 전 중수부장은 나는 대한민국 검사였다라는 회고록 제목에 과연 후배 검사들이 얼마나 공감하는지 물어보길 바랍니다. 차라리 책 제목을 나는 대한민국 정치검사였다고 바꾼다면 국민께서 동의할 것입니다. 아무리 검사들의 세상이 됐다고 하지만 이건 아닙니다. 사람 사는 세상 노무현 재단과 고 노무현 전 대통령 유가족은 노 전 대통령의 수사 책임자였던 이인규 전 부장의 회고록에 대해 정치검사의 2차 가해 공작이라며 강한 유감을 표했습니다. 노무현 재단은 17일 오후 유가족과 함께 입장문을 내고 노무현 대통령의 서거에 가장 큰 책임이 있는 정치검사가 정치공작의 산물이며 완성되지도 않았던 검찰 조서를 각색해 책으로 출판한 것은 고인과 유족을 다시 욕보이려는 2차 가해 행위일 수밖에 없다고 밝혔는데요. 이 전 부장은 곧 출간 예정인 자신의 책의 부제를 누가 노무현을 죽였냐라는 타이틀을 달아 버젓이 회고록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이 책은 노 전 대통령 뇌물 혐의가 모두 사실이었다고 주장하고 있는데요. 박연차 게이트 수사를 이끌던 이 전 부장은 노 전 대통령이 2009년 4월 30일 소환 조사 후 5월 23일 서거하자 사표를 내고 검찰을 떠났습니다. 만일 자신이 주장이 사실이었다면 이렇게 도망치듯 검찰을 떠날 이유가 뭘까요? 노무현 재단은 이 전 부장의 회고록에 대해 확정된 사실이 아닌 일방적 주장에 불과하다며 공소시효 만료 시점에 맞추어 무죄 추정 원칙과 피해자의 방어권을 짓밟고 위반 상태에서 중단된 수사라는 사실을 무시한 채 수사기밀에 해당하는 내용을 검증된 사실인 양 공표하는 것은 당시 수사 책임자로서의 공적 책임뿐만 아니라 최소한의 인간적 도리까지 저버린 행위라고 강하게 비판했는데요.
특히 수사 기록은 검찰이 관련자들을 밀실에서 조사한 조사일 뿐이며 공개된 법정에서 변호인의 반대 신문 등을 통해 진실성이 검증된 문서가 아니다라며 물적 증거도 적법 절차를 준수해 수집했는지 여부를 살펴보지 않아서 마찬가지로 증거 능력이 없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사실인지 여부를 확인할 수 없는 수사 기록의 일부를 꺼내어 고인과 유가족을 모욕하는 것은 또 한 번의 정치 공작으로 비난받아 마땅할 것이라고 강조했는데요. 노무현 재단은 이 전 부장의 주장은 일방적이라며 사실관계도 바로잡았습니다. 노무현 재단은 노 대통령이 받았다는 시계는 박연차 회장이 회갑 선물로 친척에게 맡겼고 그 친척이 노 대통령이 퇴임한 후 권양숙 여사에게 전달했으며 노 대통령은 검찰 수사 과정에서야 시계의 존재를 알고 폐기했다고 밝혔는데요. 또한 박 회장에게 140만 달러를 받은 것도 사실이 아니라며 권 여사가 타향살이하는 자녀들의 재정적 어려움을 해결하려고 정상문 총무비서관에게 도움을 요청했고 정 비서관이 박 회장에게 100만 달러를 빌린 것이 사실이라며 이 역시 노 대통령은 몰랐던 일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아울러 노무현 재단은 노 대통령의 오랜 친구인 정 비서관이 대통령 퇴임을 걱정해 특수활동비를 모아놓은 것은 사실이라며 노 대통령은 정 비서관의 구속과 관련해 그 친구가 저를 위해 한 일입니다. 제가 무슨 변명을 할 수 있겠습니까? 이제 제가 할 일은 국민에게 고개 숙여 사죄해야 할 일입니다라고 심경을 밝힌 바 있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노 대통령은 위 사실을 재임 중에 전혀 몰랐으며 일체 관여한 바가 없음을 다시 한번 분명하게 밝힌다고 단언했는데요. 노무현 재단은 사실관계에 대한 이인규 씨의 다른 주장들은 대답할 가치가 없다고 판단한다며 정치수사의 가해자인 전직검사 이인규 씨에게 노 대통령의 유가족에 대한 2차 가해 공작을 즉각 중단할 것을 요구한다고 밝혔습니다. 이인규 전 부장의 너무나도 뻔뻔한 작태에 분노가 끓어오릅니다. 어쩌면 검사들은 모두 한결같은 걸까요? 이제와 자신의 돈벌이를 위한 수단으로 노 전 대통령을 이용해 먹겠다는 작태인데요. 모든 법적 수단을 강구해서라도 이자를 반드시 처벌해야 할 듯합니다. 이런 가운데 이른바 논두렁 시계보도 배후에 국가정보원이 있다고 주장해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된 이인규 부장이 약 4년 만에 무혐의 처분을 받은 것으로 뒤늦게 확인됐는데요. 17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형사1부 박혁수 부장검사는 지난해 10월 이 전 부장을 혐의 없음으로 불기소 처분했습니다. SBS가 명예훼손 혐의로 이 전 부장을 고소한 지 3년 11개월 만인데요. 이래서 다시 한국으로 돌아올 수 있었던 거죠. 또 검찰이 자신의 식구에게 면죄부를 준 겁니다. 이 전 부장은 SBS의 논두렁 시계보도 배후에는 국정원이 있다고 주장했다가 2018년 11월 SBS로부터 명예훼손 혐의로 피소됐는데요. 검찰은 이 같은 이 전 부장의 발언이 사실 적시가 아닌 개인적 의견을 표시한 것으로 보고 명예훼손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SBS는 박연차 게이트 검찰 수사가 진행 중이던 2009년 5월 13일 노무현 전 대통령이 검찰 조사에서 집사람이 봉하마을 논두렁에 내다버렸다는 진술을 했다고 보도했는데요. 노 전 대통령이 같은 달 23일 서거한 뒤 이 전 부장을 포함한 당시 검찰이 해당 보도에 출처로 지목됐습니다. 이후 이 전 부장은 미국으로 도피해 체류 중이던 2018년 입장문을 내고 SBS 보도의 배우는 국정원이라고 주장했는데요. 마치 짜고 친 고스톱처럼 착착 맞춰 일사천리로 무혐의가 진행된 거죠.